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OSR 참석하시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미팅에 참석하게 됐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내용들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썩 나오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걱정도 되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리더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리더들이 이제 제대로 복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제와 관련된 내용도 좀 언급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MBS 내용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리더로서 역할은 여러분들 평상심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감정이나 표정 관리들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특히 우리 사업은 더 그렇거든요. 평상심,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안 좋고요. 기분이 이렇게 다운됐을 때 하더라도 항상 이 기분이 다운된 모습을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은 파트너나 형제고로 합니다. 아주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은요, 항상 좋아도 싫어도 항상 그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갈 길을 쭉 지속적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아까 리핀더를 이렇게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뭐 언급을 안 하더라도 3%부터 2SP 신인수사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핀을 성취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도 한국아메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국아메이 성장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설사 또 내가 내 목표대로 또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긴 세월이 또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탄탄히 다져서 가다 보면요, 다음 달 이루게 되고 또 못하면 그 다음 달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제 경험에 의하면 이 평상심을 말씀했듯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위로를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좀 이렇게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대로, 또 사회 경험이 없는 우리 젊은 리더들은 특히 더 여러분들 아주 앞으로 누려야 할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운 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우연치 않게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던져준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항상 원칙을 내 가슴 중심축에 두고 가라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시스템에도 시스템을 여기서 배우시잖아요. 근데 원칙이라는 항상 있잖아요. 또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벌을 받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듯이 우리 사업에도 원칙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축에 놓고 가면은 내가 흔들릴 때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원칙을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좀 올바른 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런 이 정도를 걷는 길이 있어요. 가다 보면 내 남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삐진다 그랬죠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다 다시 시스템에 합류하고 스폰서를 만나 상담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하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예. 이런 길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이거 없이 간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없이 성공했다면 그분은 언젠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이 먹은 다음에도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진짜 시스템을 지켜야지. 시스템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또 방심을 해요. 어느 순간인가. 방심을 하다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삐져요. 이렇게. 이렇게 삐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이 시스템 속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성공자의 모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핀이 하나는 성취할 때마다 아마 나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핀업을 하시거나 이 사업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필히 느낄 겁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파트너들과 또 경험하고 있죠. 저도 당연히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절을 내가 혼자 이런 시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요. 이렇게 두르지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 멋진 사업을 만나가지고 비전을 크게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게 살아.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내 자자손손 대대로 힘들게 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제대로 배운다는 게. 오늘같이 이런 어떤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쩌거나 몸은 고대할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배워가면서 내가 하루아침에 이것이 내 몸속에 안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작은 배울 때마다 내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인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 성공 못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과 원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50, 60대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네.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 만약에 이런 후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희 그 동료들, 저희 선배들, 저희 후배들 정말 성공자로 성장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지만 진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그 시점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20대, 30대, 40대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었을 텐데 나는 내 삶은 뭘까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은 스피어 타이가 없다. 우리 이걸 배우고 있다 지금. 조금 늦게 간다 하더라도 이걸 배우고 있다. 이걸 알아가고 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행운이고 감사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뉴트리를 드시면서 꿈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 사업의 비전을 본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핀 성취하신 분들은 더더욱 축하를 받아야죠. 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그 뉴핀을 성취하기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결과를 내가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딘가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장하고 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정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리더분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여러분은 다른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챔피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비치는 분들이 제가 한 분 한 분 보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보이는 분들은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는 분들 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어디 가셨어요, 들? 원칙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수학 공식 모르고 뛰어다녀봐야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알고 뛰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배울 때는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결과를 내고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일에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한 리더로서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리더예요. 리더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리더의 길이 뭘까? 리더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리더를 보통 우리는 멘토라고 얘기하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을 멘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멘토는 뭘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결과를 낸 사람들을 여러분들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단발로 끝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가는 과정들이야. 그러면서 성공하는 과정들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앞그림을 쫙 보면 얼마나 이게 그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리더가 갖춰야 할 사항이 뭘까? 첫 번째 시스템하고요. 스폰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스템과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야, 이거. 자, 그래서 이 시스템, 그 다음에 스폰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알고 쓰고 하면 되는, 끝날 것을 왜 이걸 계속 강조하고 할까, 이거? 왜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야 되고, 스폰서를 따라야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웃기는 거예요. 나 제품 열심히 쓰고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사업이라면. 왜 스폰서를 따라야 되고,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야 되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이나 아니 이순신 장군 정도는 존경한다는 소리 하려는지 몰라도 살아있는 스폰서를 존경하고 스폰서를 예우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들은 그 많은 대우를 받아도 충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난 리더들이라 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 어떤 삶을 걸어오는가. 예. 이게 다 시스템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부와 성공은 결국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부와 성공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제품 팔아가지고 그냥 물건,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나요? 리테일하고 세일하고는 다르다고? 우리는 세일이 아니에요. 리테일을 하는 거예요. 리테일이라는 건 내가 써보고 좋으면 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세일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하고 끝나는 거예요. 약사하고 약장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 약국을 계속 오게끔 하려면 뭘까? 그 약사가 유명해져야 되고, 그 약사가
지어주는 약을 제대로 먹고 놔야 돼. 그래야 그 약국을 계속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약 장사는 뭐예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팔고 끝나는 거잖아. 책임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사업이. 여러분들은 밑에 제가 제품을 써보고 주변 누군가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또 제품이 좋아가지고 이 제품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리테일이에요. 예. 그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러면 네 제품을 계속 쓰고 또 쓰게끔 만들게 하는 게 뭘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확고한 조직 문화가 복제돼야 돼요. 예, 확고한 조직 문화. 조직 문화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이건 뭘까? 첫째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리더가 이끌어줘야 돼요. 리더가 이끌어야 돼요. 자, 리더가 이끌어야 되는데 이 중심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직의 문화가 필요한데 그 조직의 문화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뭘까? 의도적으로 설계가 뭘까? 목표 의식이 정확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뭐야? 확고한 틀이 있어야 돼. 확고한 틀은 뭐야? 시스템이에요. 확고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조직이 통장 발전하려면. 네 번째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네 번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 목소리를 내야 돼. 한 목소리를 내야 돼. 이걸 LS별로 업라인부터 저 밑에 파트너까지 가 하면 가가 전달돼야 된다 말이에요. 한 목소리가 나려면 공통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언어를 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이 언어를 써야 되고 여러분 파트너들이 또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파트너도 또 그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복제. 이랬을 때 확고한 조직 문화가 형성돼요. 확고한 조직 문화가 형성됐을 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이 스폰서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스폰서이면서 파트너가 되고 나도 스폰서면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가 돼요.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요. 팔로 뭐예요? 따르는 리더가 돼야 돼요.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훌륭하게 따르는 리더가 우선돼야 돼요.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내가 우리 스폰서나 업라인들한테 잘 따르는 리더가 됐었을 때 LS별로 꾸준히 모든 정보와 이 리더십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한번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한번 스폰서로서 내가 스폰서로서 나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신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뢰 부분을 1, 2, 3, 4, 5, 6, 7, 8, 9, 10 10점을 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우리 김성근 사장이 여기 계시면 김성근 사장이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신뢰의 점수가 몇 점인가를 매겨보는 거지. 1점에서 10점까지 나는 한 9점이다. 나는 한 5점이다. 각자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 내가 사업 경험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이 정도 경험을 내가 했다 하는 것을 1점부터 10점까지 매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스템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이제서부터 10점이 주어져요. 이 세 가지를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점수를 매겨보면서 여기서 27점에서 30점에 해당된다. 이건 뭐예요? 최고의 스폰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최고의 스폰서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1점에서 26점까지는 나는 훌륭한 스폰서다. 훌륭한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빵점에서 20점까지는 20점까지는 뭘까? 그냥 평범한 스폰서야. 평범한 스폰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평범한 스폰서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만약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리더라고 한다면 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방전이 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방전이 되면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도 전화 못하고 뭘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죠. 영향력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받아들인 심, 미치는 심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고 카리스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있었을 때 우선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죠? 진실해야 되고 소통 능력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리더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사회 리더십은 일반 사회하고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점수 좋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점수는 좋은데 내가 아직까지 결과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행동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결과 안 나왔다. 그럼 뭔가 집중력이 결여됩니다.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결과 안 나올 때는 뭘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나 이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독수리가 유유히 창공을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표점이 타켓이 잡히면 그냥 수직 집중하다가 수직곡으로 그 목표물을 낚아채듯이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그냥 딱 할 때는 모든 게 집중해가지고 내 목표 타켓을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그게 필요한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에너지만 계속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메이 리더십은 바로 우리 리더십은 윈과 윈이에요. 근데 일반 리더십은 윈과 로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가 안 돼야 내가 되는 거 일반은 이런 환경 속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야. 우리 사업에서. 근데 우리 사업은 당신을 성공시켜 내가 성공한다는 이런 개념이 리더가 된 다음에서 이해가 되는 건데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너무나 이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선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내 파트너, 내 다운이 리더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 파트너가 리더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돼야 뭘까요? 복제가 돼요. 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다운들이라 그랬거든. 내 다운들이 리더가 되는 거 중요하다. 내 다운들이라는 것은 이 다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네트워크의 위력은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A라는 리더가 있고요. 이게 B라는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의 그룹은 10명의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의 그룹은 100명의 리더가 있어요. 그럼 1년 후에 100%씩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은 20명의 리더가 나왔어요. 그렇죠? 100%니까 여기도 똑같이 100%라면 200명의 리더가 나왔겠죠? 똑같이 100%씩 성장을 했지만 리더는 몇 명이 차나요? 180명이라는 인원이 B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360명이 차이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뭘까? 여기서 10명에서 20명, 1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나는 이런 복제를 누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룹이 시간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배수 원리로, 복리 원리로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원본이 되고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메 리더는 군림하는 그런 보스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야 뭐 이런 부분들 잘 뭐 평소에 훈련이 돼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그룹 갔더니 완전히 뭐 군대야 이게.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요 엄청났어. 군대 못지않았어 이게.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 아메이 리더는 군림하는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보스가 아니에요. 리더가 보스하고는 달라요. 이제. 아메이 사업가는 자영사업이에요. 자영사업. 자영사업인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영사업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정관계는 아닙니다. 주정관계는 아니지만 다만 이게 중요해요. 다만 경험과 지혜가 많아야 돼요. 경험과 지혜를 많이 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스폰서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배우고 요것을 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메 사업가에게 스폰서에 대한 어떤 존중과 뭐 예우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내 그룹은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형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 사업에는. 우리 사업은 서브형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거 21세기 리더십이에요. 서브형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죠? 핵심은 뭐예요? 겸손과 배려입니다. 겸손해야 돼 리더는. 시설을 우리가 타잖아요. 나를 낮추면 상대가 올라가잖아요. 자, 나를 낮추고 상대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내가 열심히 제품 전달해가지고 PB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학천 사장님은 왜 뭐 겸손 왜 이렇게 얘기할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체험, 이런 경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공을 쌓아가는 리더는 나중에 그룹이 커졌을 때도 정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고요. 여러분들 그룹이 계속 커져요. 근데 나만 알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하면 내가 그룹을 키우겠다. 수단과 방법을 하면 내가 제품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냥 남의 그룹을 그냥 뺏어오거나 아니면 유인행위나 하고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비난받기 시작해요. 내가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사라지는 그룹 많이 봤어요. 거의 그런 유형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20년 동안 그룹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본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유는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리더가 모든 의사결정을 했어요. 예전엔 전통적인 리더십 모든 의사결정을 했는데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과거에 했다면 아메이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자, 난 왜 사장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총리더, 탑리더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걸 다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폰서에 물어보고 또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현대사에서는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큰 기업들이 혼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있다면 우리 이제 파트너들 있죠. 이렇게 그죠? 뭐 에메랄드 있고 다이아몬드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독립된 그룹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파운드 PT가 있겠죠. 예? SP도 있으시고 중간 리더들. 이 중간 리더한테 권한을 이양한다 할까요? 리더는 본보이고, 그죠? 가르치고, 시켜봐라. 이거 아주 기본 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요. 그럼 내가 본보인다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눔 경제학에서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정보 처리를
하위 리더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공유하면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을 같이 어떻게 할까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서브형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의 원천은 명령과 통제가 아니고요. 나눔과 배려, 그 다음에 격려와 지원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돈 보이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돈 보이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시켜보라 그랬죠. 데모도 그렇고 쇼더 플랜도 그렇고 브랜드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하셔야 돼요. 제품 데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형 리더십에서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제품 2,000가지를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못해요. 자, 여기 리더분들이니까 저도 뉴트리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만큼 제가 뉴트리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화장품 제가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 통신 같은 데 들어왔을 때 제가 통신 같은 거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다 다루지 못해요. 모든 부분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는 여러분들 각자 리더죠. 모든 부분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 리더별로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이 잘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특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뭘까? 리더는 통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팀워크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A, B, C, D, E, F까지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 리더 중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리더는 조합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합장도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A라는 기업의 리더도 조합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조합이 다 잘 되도록 만들어지는 건 절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합별로 다 개성이 있는 거죠. 개성 있는 조합원들을 하나를 모아서 시너지를 얻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조합장 역할이에요. 이게 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화장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화장품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화장품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유통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가 정도는 내가 알아야 이 화장품 전문가에게 이 교육을 맡길 수도 있고 교육을 위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내가 본보여야 돼요. 제품 전문가 되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제품에 대해서 데모 정도 아니면 제품에 대한 효능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써볼 정도.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좋은가 하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 나 또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 뉴트리 강의할 때 저도 배우고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좋은 강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강의도 저도 듣고 배운단 말이죠. 또 새로운 정보가 또 나오고 또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이분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근데 내가 본보이지 못하면 이걸 가르치질 못해요. 근데 스폰서가 모르면 스폰서를 따르질 않아요. 따르지 않는다는 건 리더십이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믿어버리자. 여러분들 이 리더가 내가 가르쳐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데모를 내가 가르쳐줬는데 데모를 해보라고 한번 시켜보는 거죠. 잘하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이 제품을 데모도 잘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다음 A1을 또 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 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분이 또 이런 통합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복제돼서 내려가겠죠. 나는 이 A라는 사람 하나 복제를 정확히 시켜놓으면요. 이 A는 또 세 사람을 복제시키고 세 사람 또 네 사람을 복제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정확히 복제시켜놓으면 끊임없이 뎁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뎁스를 못 시키면 뭘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한 사람을 복제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그룹이 크면 클수록 나와 이 파트너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포도가 크면 클수록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룹을 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십이 약해져. 이게 끊어져. 이건 뭐예요? 독립 아닌 독립을 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그룹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과거에 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리더는 본보여야 훌륭한 리더가 탄생한다 했어요. 이거 본보이는 거의 핵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제대로 본보여야 됩니다. 그래 훌륭한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반듯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메이 ABO들 중에서 자녀들이 삐뚤어 나간 사람 전 이제까지 못 봤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이 바쁜 와중에서도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거야. 회사 갔다 오면 열심히 또 사업을 다니는 거야.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김성근 사장이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딱 6개월 정도 방황을 하더라고. 엄마 나가지 말어. 학교 갔다 오면 또 사업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케이크를 사다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네들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모두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걸 갖게 해주려면 그 나라 가서 공부를 니들이 하려면 엄마 아버지가 지금 직장 생활까지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 어때? 어떻게 할래? 그럼 그걸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 바쁘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지들끼리 설거지도 하고 누나가 밥하면 지가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게 감동이 돼요. 너무 예쁜 거예요. 밥이 갔다 오면은 설거지 해가지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너무 좋고 애들도 또 성취감 없는 느낌 그런 걸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그걸 봤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부모가 열심히 사는 거 꿈을 위해서 산다는 건 참 제가 그냥 단순히 성공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가정이 형성돼요. 그래서 저희 그룹의 다이아몬드들이요. 자녀들이 북경대학 이런데 그다음에 국내 대학도 좋은 대학에 다 그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부모들이 돌보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라 잔소리 진짜 엄마가 할 일 없는 거지.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알아서 잘해. 다들 잘해. 그래서 아메이 성공은 본보이는 리더가 성공하는 거고요. 훌륭한 리더 탄생이 네트워크를 무한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 훌륭한 가정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자녀들하고 손자까지 고시를 5명을 배출시켰어요. 판사가 2명이고 변호사 2명이 나왔어. 손자까지. 그리고 정치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그런 배출시킨 부모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배경이 뭡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하니까 첫 번째 뭐냐 자기는 책을 항상 읽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행일치. 항상 내가 약속한 부분에서 내가 지켜왔다. 솔선수범. 자식들한테 일어나 자라 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모습,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언행일치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을 약속하는 걸 철저히 지키고 이런 것 이 두 가지가 내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에 크게 성공한 이 리더 덱스터, 근데 홀리첼, 왕리카이, 우리 김종민 사장님, 정학 사장님, 우리 김명환 사장님.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김학천이 후에는 바로 우리 김명환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그 후에 바로 정학수 하운드 크라운 앤더서드예요. 그 후에 김종민 크라운이에요. 저는요 스폰서가 단 한 명도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가문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 내 파트너가 내가 트리플 이상 못 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저는 트리플 크라운 엠버스도 크라운 이렇게 세 분이 다 이렇게 이게 세계적인 리더가 됐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뭐 크라운 엠버스 당연히 성공하는 줄 알았지 뭐 다이아몬드 가냐면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앞에만 갔지. 이건 뭘까? 시스템이 완벽한 그룹이고 스폰서십이 제대로 본보이는 그룹의 스폰서님을 모시고 여기 뭐 김종민 사장님 덱스터 예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이 덱스터 예거 시스템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 작았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데 요즘 제품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빨리 성공 못하는가? 이유 쫙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정보의 홍수에 너무 도구가 많아. 그게 혼란이 오는 거지. 제가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플하게 해라. 심플하게.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정보가 많은 거야. 참고서가 좋은 참고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참고서보다 아니면 저 참고서 보고 저 참고서보다 아니면 저 다른 참고서 보게 되고 하나의 기준이 없고요. 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분산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 강의를 계속하는 이유, 중요한 부분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잊어버리면 또 이 아지로 함께 모으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따라주면 여러분 파트너는 더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건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른 데로 한번 가보세요. 한번. 네? 어떻게 되나? 그건 여러분 자유라는 거니까. 왜 자양삽이니까. 제가 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그럼 여러분들 이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딴 길을 가겠다는 거 똑같은 거지. 듣지는 않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이 들어오는 길을 모른다니까. 여기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기 출근해가지고 도장 찍고 내가 출근 안 하면 상사로부터 고가를 못 받아가지고 보너스를 적게 받는 이런 조직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내 스스로 결정해야 돼. 자양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라 그러죠.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원칙에 신스폰서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쉬운 건데 안 따라주면 너무너무나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훌륭한 그 가문의 그 가장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 케네디가의 케네디가의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뭐냐면 큰 식구들이 모여서 주 1회씩 계속 저녁을 함께 먹는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갔더니 저기 케네디 대통령 그 케네디 가가 그 당시에 벌써 100여 년 전에 몇 천억을 하버드에다가 기부했답니다. 그런 가문이에요. 부시 가는 예일 대학에다 몇 천억을 또 기부. 그런 어떤 좋은 그 식탁 정령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현대가라든가 삼성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경영. 식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파트너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이제 이런 나중에 선거하시면 이런 분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예, 톨스토이 보니까 60년간 일기를 써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40년 전부터 제가 일기를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쓰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메리칸 만나고 25년 전부터 제가 일기를 쭉 썼는데 그때는 제가 뭐 딱 정해진 일기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벌써 한 7, 8년 전서부터는 제가 쓰는 노트가 있어요. 정형화된 노트가 있어요. 매일 써요. 그 앞으로 35년을 쓰면 저도 60년을 쓰겠죠. 예. 근데 이 일기를 쓴다는 걸 왜 톨스토이가 일기를 썼을까? 난 이유를 묻지 않아. 그 유명한 이 작가가 그렇게 써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좋은 소설을 썼을 때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제가 그냥 하루 있었던 일들 반성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쓰게 되고 미래 계획도 쓰고 있었던 쭉 정리하는 게 참 재밌고 좋더라고.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저는 그 저녁에 끝나고 나서 그 쓰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 나면 또 그것도 오늘 읽어야 돼서 또 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도 좋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배가 출항해서 바다 위에서 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항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고자 하는 항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가 있어야 된다. 가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폭풍우도 만나고 그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풍우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왔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그런 걸 겪고 와서는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도. 내가 여러분들 그룹을 이끌어 가면서도요. 아마 여러분들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그거 다 겪어봤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제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복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래도 내가 올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난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스폰서십 얘기했고 팀워크에 대한 얘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스폰서와의 팀워크에 관련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 시스템에 관련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항상 스폰서를 예우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사업을 크게 이끌어 가실 분들 맞죠? 그죠? 그렇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왜 스폰서를 예우해야 될까? 아까 주종관계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게 스폰서를 예우해야 될까? 그래서 스폰서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멀리 생각하라. 스폰서는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잘 모르면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파트너가 나오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스폰서 예우를 하라는 것은 딱 이유 한 가지예요. 이 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파트너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부터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내가 스폰서 한 사람을 예우를 하면 내가 내 그룹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예우하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스폰서한테 예우를 하지 않고 수백 명의 파트너들이 나를 예우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까? 1번, 2번. 1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문제할게요. 내가 스폰서를 예우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우를 받으면서 그룹의 LS를 키워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스폰서를 예우하지 않고 파트너들 많은 사람 예우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맞네. 1번이 맞네. 1번이 맞네. 1번 맞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거 외에는 이유를 달지 마세요. 왜 그런가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25년 전 얘기인데 제가 우리 싱킹 그룹에서 최초로 이 교육장을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제가 수원지점 시절에 영동시장에 이 다보당이라고 하는 이 보석상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계셨어요. 선배인데 그분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2층에다가 교육장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육하시면 우리 스폰서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자료가 이렇게 그냥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냥 진짜 가방을 저만 해도 한 10번은 바꿨을 거예요. 그냥 모든 자료, 아까 이제 카탈로그 있잖아요. 미국 카탈로그 이렇게 두꺼운 것들을 저희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그걸 2곳씩 가져가면 그것만 해도 엄청 무거웠어요. 저는 우리 스폰서들 가방을 교육하러 오실 때 제가 그 가방을 들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보다 10년 후배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스폰서들이. 정황 사장, 김명사 사장 저보다 10년 딱 차이 났어요. 김종주 사장님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전 그때부터 스폰서 가방을 들고 냈던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박경우 사장님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부주점장인데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 빼버렸어요. 내가 성공하는 길이 뭐냐? 내가 성공하는 길은 뭐냐? 내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내 파트너들은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려면 우리 스폰서 기분 좋아야 되고 이것이 시스템이라면 난 따라야 되겠다. 우리 스폰서는 저하고는 가족관계 아시잖아요. 저는 사업으로서는 깍듯이 스폰서고요. 가족으로 돌아갈 때 형님 동생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나 26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야. 그걸 왜 할까? 내 그룹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내가 요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나이가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따르다 보니까 내 그룹이 잘 되고 내가 성장하고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거 왜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내 파트너 중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여기 젊은 리더들은 스폰서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따르겠지만 저보다 나이 많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이 이것저것 따지면 나를 예우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분 아니라도 다른 사람 후원하면 되지만 그분 그룹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상상 스폰서를 예우하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항상 스폰서에 대한 에디파이는 뭐예요? 존경. 그렇죠? 포장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 파트너에게 복제됨으로써 인해 내 사업은 더욱더 잘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막 접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 참 보면 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면서 우리 신인수 사장님 여기 계신데 참 그 스폰서가 김하슬 사장 아닙니까? 저는 저분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사업적 세계를 가지고 계시고 세계를 운영하면서 그걸 아메의 크기를 보고 여러분도 아메에 더 치중하시잖아요. 투에스피 가시잖아요. 그런 정이 물론 스폰서도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신인수 사장님 대단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김하슬이라고 얘기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항상 김하슬 사장이냐? 제가 100번을 들어봐도 스폰서를 제대로 이용을 하니까 앞으로 파트너들이 누구도 거기서 스폰서 얘기를 거역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 뭐 상하 조직 관계가 아니고요. 그룹이 다 잘 된다니까. 그룹이 다 부자가 돼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내가 설명드리면 끝나는 거야. 여기 뭐 2장, 3장 있는 거 의미가 없어. 이거 하나만 끝나요.
어떨 때 소비자 만나고 사업자 만난다. 똑똑한 사람 만나. 경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어떤 때는 그냥 좀 안 맞고 할 때는 막 그냥 언성을 높이고 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떤 때 우리도 리더가 어떤 때 자제 못하고 같이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어떤 얘기를 하냐. 논쟁에서 이길래 가난하게 살래. 첫 번째. 논쟁에서 지고 내가 부자로 살래. 이렇게 묻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아메이를 성공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 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져갑니까? 나중에 이제 비전 보면요. 우리 스폰서가 나이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냥 L에서 딱 쓰는 거예요. 우리 젊은 리더분들이 이걸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아메이 자양삽이라면서 뭘 누구를 예우해요? 돌아가신 김구 선생도 우리가 존경 못하고 돌아가신 이순장도 우리가 존경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스폰서를 그렇게 예우해요? 예.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움직이는 조직이 됩니다. 아메이에서 이런 부분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가 안 되고 이해가 못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 딱 한 줄만 제가 중요하게 한 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또 계속 이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결과 안 나오고 한 그런 리더분들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를 직접 만나지 않고 있지만 다 제가 스폰서를 통해 듣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팅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미팅 있을 때 계속 참여하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노력하려고 노력하세요.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젊은 나이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남은 삶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사회적 경륜이 있는 많은 분들도 정말 젊지만 우리 스폰서가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뭘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난 그런 젊은 리더분들이 저희 그룹에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정말 너무 겸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분야에 성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의 사업을 크기를 크게 보시고 또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시는 우리 이 사회 경험이 있는 많은 리더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스폰서가 아닙니다. 진짜 아메이 사업 비전 봤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보다도 아까 이 리더에 관련된 부분과 복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조금 심주어 얘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디가 뭐가 중요한지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라 생각 들고 있고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뛰십시오. 홍콩에 다니엘이라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옳은 길을 한 발 뛴 것만큼 내 꿈은 한 발만큼 다가왔다. 내 목표는 한 발만큼 다가오는 것이다. 이 얘기가 25년 전에 홍콩에서 들었던 얘기가 너무 지금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한 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스템도 함께 있으면 한 발 한 발 앞서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목과 목표, 꿈이 한 발 다가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 건강 조심하시면서 우리 함께 팀이 하나 움직이면요 같이 다
멀리까지 갈 수 있으면서 우리 꿈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뇌편을 성취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1월달에 여러분들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분들 2월달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2월달 구정을 살 나흘 연휴인데 이 구정이 잘 보내야 득이 되고 잘못 보내면 실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은 하루만 우리는 쉰다 생각하시고 정말 나머지 시간에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가는 우리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하이하이.